그쪽으로 가볼 텐데 이건 뭐 디테일이 필요가 없어. 통합을 하겠다고 통추위를 만들었어. 박형준 씨가 거기에 대표 거를 맡았어. 박형준이야 그것도. 썰전이 맡았는데 없으면 안 되는.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있겠구나. 네. 하나는 일단 우리 공화당에서 빠졌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신 보수당이 새 보수당이 내걸었던 3원칙 요거를 황교안이 직접 약속을 해라. 황교안 안 하고 있어요. 왜? 그 약속을 하면 당내에 친박들이 반발하니까. 쪼개져 나가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무슨 언론들이 무슨 뭐 보수 열차 출발 뭐 이야기하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저는 끝이 안 보이는 그냥 출범으로 끝일 것 같거든요. 그나마도 뉴스가 어제 묻혔죠. 그 기사 나가는 거 보면서 오전에 안철수가 영상 메시지를 띄워서 자기네 계파들한테 하는 걸 보면서 참 기도 안 막히다 했는데 오후에 박형준이 나와서 안철수까지 우리 포함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황교안도 얘기를 하는 게 딱 뭐라고 결정을 내려서 입으로 내는 순간, 그러니까 탄핵했던 거 이제 안 따질게 들어와 뭉치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친박들은 죄다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갈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수습하겠습니까? 심지어 황교안은 자기에 있는 의원들을 내보냈다 다시 부메랑도 아닌데 일단 내보내고 선거하다가 직전에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변칙을 쓰겠다고 밝혀둔 상태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자기들을 찍는 사람들이 번호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번호를 39번 이렇게 붙여놔도 거기에 찍을 거거든요. 그게 자신 없는 사람들에게, 친박에게, 박근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통합을 추진하는데 이게 와르르 깨지면서 설 전에 저희는 아주 재밌는 풍경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지금 가진 게 많고 힘이 세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딱 나오거든요. 새로운 보수당이 제일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하트경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공천권도 다 포기할게. 3원칙만 지켜줘. 이거 구걸도 이런 구걸이 어딨어. 아니, 완전히 근데 무릎 꿇고 이제 땅에 엎드려가지고 기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해도 못 받을 걸 아는 그러니까 것도 있을 거예요. 지들끼리는 나가서 선거에서 이길 자신도 없는 새들인 거예요. 심지어 잘 끊었어. 예, 비례 3%도 못 얻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판에서 제일 불쌍하게 된 인간들은 유승민을 비롯한 그 새 보수당인데, 그런데 제일 힘센 애는 누구냐 그럼? 우리 공화당이에요. 우리 공화당에 누가 있냐? 박근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힘센 애는 우리 공화당이에요. 얼른 풀어주면 확실하게 더 네. 깽판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풀어주지 못하게 뒤에서 로비한다는 얘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황교안 쪽이.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은 보수를 통합했다는 이미지만 얻고 싶어요. 맞아요. 실제로 달라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 왜? 그럼요. 자신들이 주류 세력이 그것 때문에 동요를 하니까. 내 중심으로 뭉쳐라고 내가 모이게 만들 거야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은 그 정당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지분을 갖고 싶어해. 선거 때 지들끼리 나가면 쫄망하니까.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실 욕심 없다 그러지만 하태경의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되죠. 우리는 당선되고 싶다. 그러니까요. 합치고 싶다 이거잖아요. 당선되고 싶다. 합치고 싶다가 아니라 어. 당선되고 싶어. 나 좀 그 기호를 갖다 2번으로 달아줘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2번으로 달 수 있으려면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을 통해서 뭘 얻겠어요? 얻을 수 있는 거는 한마디로 보수 대통합이다라고 하는 이름, 뭐 이렇게 기사로 적혀질 수 있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실리가 없어. 근데 솔직히. 황교안의 착각이 그렇게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공화당이 요즘처럼 조용할 때가 없었어요. 말을 아끼고 별로 안 하고 있는 게 저쪽에 합치고 난리를 치게 되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떠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대로 오늘 통합이 안 되는 거죠. 나와가지고 뉴스공장에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홍문정이. 니들끼리 그 뭐 주고받을 거 다 주고받고 다 해봐. 뭐 권력 나눌 거 다 나누고 다 나눠봐. 그다음에 우리한테 올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 예전에 그 묵찌빠 해가지고 왕한테 계속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왕이 누구냐면 우리 공화당이 왕이라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고 그 밑에서 새 보수당이 자, 저 한번 싸움 제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애가 그러잖아요. 야, 너 저기 가가지고 물 떠와. 그래갖고 나한테 물 받치면 한번 싸워줄게. 거지, 실제로 국회에서 농성을 신하, 할 때 왕. 황교안이 도움받았던 게 우리 공화당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동원 네. 능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회에서 난장판을 치거나 이 전국에서
교양 안 지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과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근데 없어요. 보니까 두 분 틀렸어. 왜요? 왕이 상왕이 있잖아. 그건 박근혜고. 정광훈. 정광훈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다른 거 정광훈은 이번 기회에 이 아, 보수판 통합판에서 어, 또 팽이 됐어요. 사실상 그렇게 보는 거요? 얘는 진짜 변수조차로도 치워지지 않는 거야. 그럼 평화나무 뭐 김영민하고 김성수 덕이네.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런데 목사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평화나무에서 제시하고 예. 있고 그럼 선절해야 되는 대상이구나. 그럼요. 이제는. 지금 갑자기 아. 지금 가까워질 수가 없는 존재가 박찬주가 돼버렸고, 됐구나. 예, 아. 그런 존재가 돼버렸고,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그러면 통추위 대표에 정강훈 같은 사람 들어와야지. 근데 안 들어오고 박형준이 들어왔잖아. 그리고 왜 차라리 통추위 대표에 박형준이 들어왔다는 것부터가 폭망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MB 솔직히 통추위 이 정도를 한다면 있잖아요. 그 통추위의 대표 자체가 강력한 협상력이나 카리스마가 있어서 맞습니다. 뭔가 지분으로서 딜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박형준은 아직 결정권이 없잖아. 아, 결정권뿐만이 그러네. 아니라 썰전에 나가는 것 갖고 그냥 절절매고 있는 사람인데, 야, 그런 정도의 사람을 가지고 아, 아무것도 없는 자,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심하셔도 된답니다. 보수 통합 절대 안 된답니다. 지금 홍문종이 지금 코가 완전히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지금 빠르면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가 될 때 예. 통합 3원칙 음.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했었던 게 첫 번째입니다.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어. 새 집을 짓자는 이미 지켜진 것이고, 박근혜 탄핵해서 쫓아냈던 것에 대해서 너희 친박들이 자꾸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거 하면 안 합칠 거야 라는 얘기를 6개월째 유승민도 외롭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받아주질 않는 거고, 아 그거 이미 된 거 아니야 했는데 요번에 머리 숙여 들어갈 때 유아무개만 통합에 있는 게 아니다 했는데 결국 손은 거기에 내밀었어요. 아니, 안철수까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안철수가 들어와서 할 얘기는 뻔합니다. 나는 보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건 제가 그러니까 안철수 합치지 않을 거예요.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중도를 표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깽판을, 안철수는 늘 그래왔거든요. 저쪽에 중도라 그러면 자기는 합리적인 보수하겠다고 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유승민하고 안철수는 아는 게 하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뭔데? 유승민은 혁신적 보수. 음. 이 외에는 몰라. 단어만 알지. 단어만 알아. 내용은 그리고 없어. 안철수는 중도 보수. 음. 요것밖에 몰라. 보수란 말도 싫어해. 중도. 그런데 얘네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보수 대통합하자 그러면 나는 중도인데? 난 중도라고 하는 말 안 들어가면 안 할 거야. 난 중도란 말 써야 돼. 예전에 야 미래라는 말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렇게 떼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승민은 계속 탄핵의 강을 건너야 돼. 탄핵의 강, 합리적 보수의 상징이 탄핵의 강이야.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 다 사과해. 그걸 누가 들어줘요?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와 탄핵의 그 주 책임자들인데. 홍문종이 주고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홍문종은 자 제동 펴봐. 야 초딩들아 제동 펴봐. 심지어 홍문종은 뉴스공장에도 계속 나갔었기 때문에 예. 발언할 수 있는 마이크가 있고, 하태경은 나갔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사정하고 있는 거야. 하태경 제발 우리 유승민 대표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저 돌팅이는 아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냥 재수추어라도 좀 취해주세요. 그런데 황교안은 또 그거 결정할 능력이 없어. 하태경은 이번 기회에 유승민을 빼고 자기와 나머지만 데리고 가겠다는 딜을 던지고 싶을 텐데 그걸 못할 것이고, 저쪽에서도 근데 사실 유승민만 빼고 그 가서 얘기도 받아줄 건데. 홍문종이 오늘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승민 자를게요. 우리는만이라도 공천 주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통합이 된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나설 거야. 이러면서 우리 공화당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 공화당이 화이팅을 해 주실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잘 말해서 하겠죠. 우리 공화당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말하듯이 통합이 안 돼도 상관없어. 이제 통합이 돼도 상관없고. 물이 들어올 거거든요. 조금 예. 지나면 둘이 합치건 뭐하건 1월 15일 전후로 해갖고 공천 관련돼서 큰 조직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했던 대로 절반만 지켜도 자한당에서 나올 사람이 20-30명은 됩니다. 당연하죠. 이들이 이름을 쓸지 어떨지 모르지만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갈지, 그냥 감이 떨어지는 거야. 와. 아니면 와, 떨어지는 우리 공화당으로 갈지. 우리 공화당이 차라리 머리 숙여가면서 울먹울먹했던 한송교 의원 같은 경우 맞아. 출마하지 않겠다 예. 했는데 대승적 결단을 해서 그럼 다시 고문으로 받아들이고. 나가겠다 하게 되면 들어갈 수도 있을 그럼요. 것이고, 거기다 홍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탄핵하고 선을 걷다 뭐하고 있으면서 호시탐탐 자한당 권력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당연히 황교안으로서는 동진 없고 적만 다 있는데 그 적과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자세,
의도는 높이 사지만 주말 넘기기 힘들 다른 거 겁니다. 다 떠나서 음. 다른 거 다 떠나서 TK 그리고 PK에서 자유한국당에 죄를 뿌릴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새로운 보수당 8명 중에서는 죄 뿌릴 수 있는 사람은 유승민 하나 정도인데 유승민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지역 내에서 지금 그 지역 내에서 박근혜가 한 말씀만 해주면 돼. 배신자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유승민도 날라가. 그 배신자 프레임을 사실 역으로 이용해서 3년간 버텨온 게 그렇죠. 유승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로는 변수가 안 되지만 우리 공화당은 변수가 되는 거예요. TK 내에서 우리 공화당이 자유한국당을 다 떨어뜨리게 할 수 있어. 갖다 받고 그리고 민주당이 되고. 그렇죠. 어.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우리 공화당하고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창원 재보궐선거에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800 몇 표 차, 그러니까 500표만 있으면 이기는데 800 몇 표 차를 그 당시 대한애국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때 아주 구호가 직접적이었어요. 정말 선거를 재보궐선거라는데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자유한국당 심판을 하겠다고 해서 대한애국당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있잖아요. 그 두 분이 만약에 황교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을 한번 줘봐봐. 저쪽 사람들 어차피 안 들으니까. 내가 황교안이라면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보수에 대한 완전한 혁신을 얘기하면서 탄핵과 침박을 했던 사람들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정권을 잡는 거죠. 지금 자기는 허수아비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앞에서 눈 부릅뜨고 조는 X들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자기가 그 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자기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말도 못하잖아. 대표가 보수 재건 3원칙에 대해서 확답하라는데 그 말도 어버버하고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게 대표야? 그건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급이 되다 보면 무언가 괜찮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거라 이렇게 나는 말씀드립니다. 나라면요. 했던 시기였어요. 나라면요.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냥 엄격하게 질타하고 저런 낡은 무리들과는 완전히 절연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친박들 나갈 놈들 다 나가라 그러고 우리 공화당 가라 그러고 자 우리 중도에서 새로운 텐트 쳐보자. 중도라는 말만 들으면 안철수가 막 날라올 거거든. 그리고 거기다가 뭐 대한신당까지도 대한신당까지도 날라올 수 있어. 오히려 새로운 그런 날개 텐트를 김성수 선생. 새로운 텐트를 정말 더 굳건히 칠 수 있어. 거기서 자기는 슬그머니 물러나는 척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중도의 거대한 그런 틀거리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경향으로 누가 당대표가 되든 나는 복종하겠고 다만 지분만 확실하게 지켜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틀을 짜면 그러면 유승민이 살죠. 유승민과 안철수를 살리면서 거기서 뭉칠 수 있고 우리 공화당이 이제 극우로 딱 잘라져 나가 버리는 거죠. 이런 얘기하긴 뭐한데요. 제가 암흑기를 보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요. 하루하루 현재를 잘 버티면 하루 견뎠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황교안의 모습을 보거나 관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끌고 나가던 시대가 아닙니다. 맞아요. 하루하루 잘 버텨야 되니까 황교안은 지금 다들 걱정이 많겠다고 우리 편에서 걱정해 주면 전 그렇지 않습니다. 황교안은 이미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당 하나를 통합했습니다. 이현주가 들어있는 그 4.0당을 이미 통합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통합했어. 그리고 이현주의 수건이들이요 받아들여줬어. 그러니까 이현주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좋고 설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쁜 마음으로 그 4.0 국대떡볶이 대표 뭐 이런 양반들 모여가지고 의원 하는데 당 만들겠다 했던 그 이름도 어려운 4.0 당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오직하면 그 마시간 진중권조차도 정치 좀비 물러나라 얘기했는데 그 4.0을 받아들여서 당대당으로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은 당에 이현주가 자한당의 품에 안겼습니다. 황교안은 그게 기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당들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고민을 안 하시는 그러니까요. 분이에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그 4.0이 IQ는 아니겠지. 아니 무슨 학점도 5.0은 돼야지. 그래도 일단 그 품에 안겼다는 거에서 이현주는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모든 분란의 시작은 김진태입니다. 김진태. 논리적으로 풀어줄게. 그러니까 황교안이 어리버리한데 정치권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바지 사장으로 모셔진 거죠. 그렇죠. 친박에 의해서. 전당대회를 했어. 당대표 뽑는다고. 근데 김진태가 막 모자 쓰고요.
카우보이 문제 쓰고 현장에서 김진태가 왕이었다고. 그 논리. 어. 그렇다 보니까 황교안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와, 박근혜 지지자들 진짜 무섭다. 현장은 무섭거든 그게.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지는 배신자라는 소리 듣고 김진태가 왕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으로 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뭐 진보적인 정책을 진보란 표현을 빼고라도 뭔가 좀 개혁적인 정책을 낸다거나 이런 게 없이 취임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 심지어 국회를 유린해버려 막 마적대가 돼서 쉽게 표현하면 마적대. 김진태 코스프레를 했던 거야. 맞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김진태가 친박으로서 어떤 경우는 박근혜한테 막 칭찬도 받고 그런 적 있잖아요. 예. 그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니까 이게 컨셉이 사라져 버린 거거든. 저쪽에서는 배신자 소리 듣는 배신자의 황교안. 이쪽에서는 친박이라는 소리 듣는 그 경우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경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딱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유승민 대표의 그 3원칙 받으실 거냐고. 전혀 딴소리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저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명분이 생기는데 그래야 홀라당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황교안은 지금 보수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어. 봤을 때 유승민이 참 답답하기도 한 게 통합의 원칙을 뭘 3가지씩이나 걸어. 그냥 들어가고 싶으면 처음부터 뭐가 됐건 뭉쳐야 된다. 우리는 보수로서 정권을 되찾고 싶으면 뭉치자 이런 걸 해줘야 아니 되는데. 그게 초딩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모자란 거예요. 자기가 이기는 3가지씩 걸어놓으면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아들놈보다도 남의 못해. 집 바지 사장을 꺾어서 뭐 할 거야 그거를. 우리 그거 먹으면 되는데. 아들놈도 나랑 협상을 할 때는 딱 한 가지만 내걸거든. 나 지금 게임 할 거야. 이거 하나만 딱 내걸어. 그러면 야 제발 안 그러면 온다. 이빨부터 닦고 게임하자. 그러면서 지가 다 얻잖아. 얻을 건. 닫고 게임하고 아이들도 하는 거를 유승민이 잘못 던져놓은 공에. 근데 유승민이 그 초딩이고 7살짜리인데 아빠한테 어떻게 개기고 있냐면 나 지금 게임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보고 그다음에 뭐 그 공천권도 가져가게 밖에 나가가지고 축구를 갖다 1시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야 관도 당장 가서 이제 이빨 안 닦을 거야. 내가 가서 씻겨버릴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보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유승민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보수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또다시 넘어야 될 것은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나눠서 싸움을 붙여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 싫다는 게 70%는 넘지만 그래도 당이 생기면 지지하겠다는 17% 안철수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보수와 중도를 통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차라리 보수랑 진보를 섞는 게 빨라요. 중도는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대한민국 역사에서 반아무개를 내세워서 정당이 된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속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그럼요. 겉으로 뭔가 해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는 사람들을 놓고 제1야당으로 받아서야 되는 국민들 답답함을 넉 그러니까요. 달간 더 봐야 되는 거 이게 참 정말 저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에도 그렇다시피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을 받아들이면 우리 공화당이 떨어져 나가고. 그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진짜 풍선 효과처럼 이쪽 누르면 저쪽이 튀고 저쪽 누르면 이쪽이 튀고 하면서 결국은 똔똔 죄송해요. 이런 말을 써가지고 결국은 똑같아지는 그 쇼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전 늦지 않았다고 봐요. 정책 대결하십시오. 그거는 제일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가르쳐드리면 안 되고 그나마 일부라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런 거예요. 새로운 보수당이랑 통합을 한다는 척하면서 유승민이 꼰대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부각시키고 그 상황에서 알아서 들어오게끔 좀 무릎 꿇고 막 기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혜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무릎 꿇고 들어오는 사람들 좀 받아주면서 유승민을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공화당에서 제일 좋아하지. 유승민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공화당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그나마 통합의 꼴은 갖췄다. 만약에 지금 소통합이지만. 누군가가 보수 대통합을 정말 이루고 싶다면 다음 주쯤에 유승민 관련된 비리가 뭐가 하나 나온다면 그건 유승민을 잘라내기 야, 시작한 그거 너무 거다라는 좋다. 조심으로 우리 보실 다 수 그려주는데 있고요. 우리 윤석열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요? 뭐가 됐건 진짜. 이현주가 합쳤기 때문에 어. 저쪽은 못 합칠 게 없고 근데 홍문정은 절대로 만만치 않은 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대통합은 생각도 못하고요. 통합 실패 이렇게 안 쓰고 언론은 중통합, 소통합 뭐 이렇게 씁니다. 이미 소통합은 했어요 그들은. 네. 그러니까 이현주 중통합 데려다가. 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유승민 말도 안 되는- 잘라내고. 제가 봤을 때는요. 저쪽에서는 유승민만큼이나 싫은 인물이 하태경이에요. 얼마나 그럴 수 깐죽거려서. 요런 그 서로 간의 감정선을 친박에서는 고스란히 갖고 있거든. 로텐도울에서 하태경이랑 친박들이랑 싸우는 거 여러 번 있었거든요. 요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무슨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것 같아요. 유승민도 그렇고 황교안도 그렇고 우리는 분열하지 않고 통합하려고 노력했어라는 인증만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저기 예. 저기요 이강현님 유튜브 보고 제가 웬만하면 댓글 한다는데 예. 제가 어딜 봐서 황교안 목소리 같습니까? 맞아. 황교안 목소리는 닮았어. 훨씬 더 가라앉아 닮았어. 있고 진짜. 저 절대 아닙니다. 아 진짜 황교안 목사님 닮았다. 그러고 감기 보니까. 빨리 약 나야겠다. 어. 야. 얘기 잘했는데 황교안 닮았대요. 말도 안 돼. 발음만 살짝 시옷과 지읒 발음을 더해주시면 거의 황교안이라고 보게 되겠네요. 닥쳐. 황교안 성대모사는 내가 최고지. 그러니까 해보세요. 좀. 안 해. 국립에 뒤지라고. 자 가겠습니다. 아 진짜 황교안 목소리 한참 내가 방송으로 여러 번 했었어요. 똑같다 그래 사람들이. 저는 지금 감기기가 있어서 목이 가라앉아서 그렇게 들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황교안은 닮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런 거 하지 마. 아유, 자 오늘 김성수 평론가 심재철 목소리래. 그건 비슷해. 여러분 그러지들 마세요. 또 닮아도 좀 뭐 문 대통령 닮았다라든지 그런 거 하고 싶고요. 추미애 장관 닮았다라든지 조국 장관을 닮았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줄 수 없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못할 키는 수 좀 있죠. 닮았어요. 조국 장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윤석열은 외구가 아니래.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외구는 키가 작대요. 등치가 아. 작대. 한자를 봤어 그래서 그랬더니 외구할 때 외구는 사람 인자가 변이해 있고요. 네. 그리고 외구 그러니까 저기 외소하다 할 때 외는 화살 시가 붙어 있어. 그 나머지 똑같아. 실제로 그랬다면서요. 외구라고 맞아요. 불렸던 거에 원래는 쟤네들 너무 키가 작고 진짜 사람보다 이렇게 막 1m가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예. 임진왜란 때 들어왔던 그 외구들이 키가 1m가 안 됐었다고 그러더라고 대략. 근데 그 정도 사이즈여가지고 그래서 일본 원숭이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은 외구가 맞습니다 여러분. 영양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요즘 등치가 크고 그런데 요즘 국산도 크게 잘 나오니까 참 쓸데없는 일본도 좀 그럴 수 있죠. 예. 자 외국심 가득하신 우리 윤석열님 다른 걸 떠나서 정말 자기 임명권자를 이더럽게 하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무슨 검찰총장이고 공무원이고 문재인 정부 이러냐고 그렇습니까? 온갖 착각으로 자기의 이게 충심이라고 말하는 건 결국 말하면 자기가 그게 진실은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아. 조국은 나쁜 놈이야. 그거 증명 못했잖아. 그 증명하는 게 굳이 무슨 좌지 워싱턴대 이런 거나 갖고 와서 증명하려고 하잖아. 윤석열 씨 물러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물러갈게요. 여러분 두 분 수고하셨고요. 물러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상어 뚜르르뚜르 귀여운 닥쳐! 뚜르르뚜르 정신으로